구축함 사고를 숨길 수 있었으면 숨겼겠죠. 북한은 김정은이 있는 데서만 사고만 안 나면 돼요. 왜냐? 북한은 극장 국가거든요. 김정은이 가서 나 잘했지 이렇게 하고 가면 끝나. 그러니까 김정은은 모든 일에 간섭을 해요. 만기칠라명이에요. 오지랖이 넓어서 모든 데 가서 잠도 새벽 5시에 자요. 군사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가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로 착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조한범이고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원입니다. 구축함 사고를 숨길 수 있었으면 숨겼겠죠. 북한은 김정은이 있는 데서만 사고만 안 나면 돼요. 예를 들면 순천 인비록 공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준공식에 아주 화려하게 갔어요. 근데 누가 봐도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였어요. 생산 설비가 원료도 없고 거칠이 없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껄껄껄 웃고 갔어요. 왜냐? 북한은 극장 국가거든요. 김정은이 가서 내가 해냈어, 봤지? 나 잘했지? 이렇게 하고 가면 끝나. 그 다음에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김정은이 가서 아파트 준공식 했는데 김정은이 있는 섬만 안 무너지면 괜찮아요. 근데 이건 뭐냐? 김정은이 김주에 데리고 있는 눈앞에서 엎어졌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 수천 명의 군인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다 보고 있었거든요. 노동신문, 조선중앙텔레비전, 그 다음에 조선중앙통신 모든 매체들이 기자들이 다 와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숨겨요? 다 가서 나불나불나불 할 텐데. 그 다음에 남포에서 5,000톤짜리가 엎어져 있는데 조선에 있는 사람 다 볼 거 아니에요. 솔직해서 보도한 게 아니고 숨길 수가 없으니까 보도한 거예요. 숨길 수가 있었으면 숨겼겠죠. 거기다가 인공위성이 다 보잖아요. 자빠졌네 자빠졌네라고 메롱메롱 하는데 그걸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 그리고 이거는 김정은의 권위에 최악의 손상이다. 왜냐? 모든 독재자들은 과대 망상증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항상 이상한 일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지전능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모든 일에 간섭을 해요. 만기칠라명이에요. 심지어 최근에 나온 백두산 설계연구원을 찾아서라는 기록 영화가 있어요. 설계하는 데예요. 거기 부원장이 얘기하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물론 다 알고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봐준 형성안, 이게 설계도거든요. 11,160건을 봐줬대요. 설계도만. 김정은이 건축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또 나왔냐면은 백두산 설계연구를 찾아서 유튜브에 치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5월 초에 나온 건데 거기서 말이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원장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 화성진구 사당이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만세대 많은 기관에서 설계 형성안 설계도를 김정은 위원장께 총비서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총비서 동지께서 그 설계 형성안 설계도를 다 보아주시고 일일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건물은 이렇게 해라. 저 건물은 어떻게 해라 옮겨라라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모든 걸 다 관여하고 김정은은 신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원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건물에는 이 땅에서는 모든 건물에는 김정은 위원장 총비서 동지의 노고와 인민에 대한 사랑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구축함도 어떻겠어요. 김정은이 다 얘기한 거 이래나 저래나 다 지시한 거예요. 군사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가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로 착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축함 엎어졌죠? 얼마 전에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는데 미래과학자 거리라고 있거든요. 2015년에 완공된. 거기 랜드마크가 은하라고 하는 주상복합이에요. 53층이에요. 접시 여러 개 붙여놓은 걸 계속 끝까지 올려놓은 것처럼 건물이 돼 있어요. 보기엔 예쁘죠. 그거 나올 때 그랬어요. 구조 전문가들이. 저거 위험하다고. 저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근데 요 접시가 붙어있는 건물 사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건물이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로 붙어있는 건물이. 그걸 보도했어요. 근데 건설의 대번영기라는 또 다른 김정은 기록 영화에 보면 미래 과학자 거리에 590여 건의 설계 도면을 김정은이 봐줬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랜드마크를 김정은이 안 받겠어요? 그 접시로 예쁘게 만들어 김정은이 다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 학생들이 쓰는 책가방이 소나무 책가방이거든요. 그 이름을 김정은이 줬어요. 소나무처럼 튼튼해라. 학습장은 뭐냐? 민들레 학습장이라고 지어라. 이것도 김정은이 줬어요. 왜? 민들레 훨씬 퍼지듯이 지식이 퍼져라. 다 사실이에요. 과장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보통강 주변에 이 고급 주택을 만들어서 나눠줬거든요. 식권들한테. 이것도 경루동이라고 지어라. 아름다운 눈물, 경루. 눈물 루자. 이것도 김정은이 진 거예요. 오지랖이 넓어서 모든 데 가서 잠도 새벽 5시에 자요. 다 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구축함도 우리가 보기에는 기이해요. 왜냐? 위상배열 레이더가 원래 위치에 안 들어있어요. 대가리 위에 꼭대기에 있어요. 어쨌든 복잡한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축함은 잠수함에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대잠 헬기를 싣고 다녀요. 그래서 헬기 경납고 헬기 데크가 있거든요, 뒤에. 근데 그 헬기 데크를 거기다 미사일을 다 채워놨어요. 그럼 대잠 헬기가 없는 거예요. 이 배는 나가면 동해간 바로 죽어요.
대잠 헬기가 없으니까 잠수함을 못 잡으니까. 그럼 대잠 헬기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미사일을 꽉 찬 거죠. 그다음에 레이더도 원래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 위에 함교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균형이 맞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수하다가 무게 중심 때문에 엎어진 거로 추정이 돼요. 그걸 다 누가 지시했겠어요? 비상식적인 걸. 김정은이 지시했겠죠. 사고는 이번만이 아니에요. 2023년 9월에 북한이 황당하게 김군옥 영호함이라고 하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만들어요. 만들어진 지 40년 된 로미오급 잠수함에 동체 길이만 늘려요. 저력식 잠수함에. 그리고 상부의 함교를 잔망경에 있는 부분을 늘려갖고 여기다 미사일을 때려 박아요. 그럼 시커멓게 칠해놓고 뭐 성대하게 진수식을 한 다음에 이게 핵잠수함이다. 근데 처음 시운전하는 날 기울었어요. 기우뚱.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23년 9월 이후로 어딘지 몰라요. 아마 제가 보기엔 물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갔다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게 북한이에요. 자,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김군옥 영웅 자체가 조작이 가짜예요. 6.25 때 주문진 해전이라는 게 있어요. 50톤급 북한의 어뢰정 6척인가가 미국 함대에 돌진하다가 전멸당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요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50톤짜리 어뢰정이 미국의 만톤급 순양함, 볼티모어함, 북한은 발지모르라고 그러거든요. 그 함을 격침시켰다. 50톤이 만톤을 격침시켰대요. 세계 해전 사상 없는 거다. 라고 그 21정, 어뢰정 21정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 정장이 이름이 김군옥이거든요. 이 김군옥을 영웅으로 만들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볼티모어함은 그때 이미 퇴역하고 없었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영웅으로 만든 다음에 김군옥이 가서 그랬겠죠. 아, 내가 격침했다고 거짓말 했겠죠. 그걸 김일성이 그대로 믿어서 김군옥은 지금 애국열사령에 묻혀있고 영웅인데 그 조작된 김군옥의 이름을 전술핵 공격 잠수함에 붙여. 그게 북한이에요. 근데 그 김군옥은 이미 퇴역한, 그러니까 진짜 영웅이죠. 퇴역했는데 어떻게 침몰을 시켜요? 귀신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건 영웅 맞지. 그게 지금 북한이에요. 지금 좌충우돌을 하는 김정은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추감이 엎어져. 심혈을 기울인 잠수함 이제 어디는지 몰라. 아파트는 분열돼. 실제 아파트 분열된 사례가 있어요. 2014년에 평천구역에 20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고 수백 명이 죽었어요. 거기에는 북한 경찰의 주요 간부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최부일 북한 경찰청장, 그때 이제 인민보안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회안전상이라고 그래요. 공개 사과하는 장면이 북한 매체에 나왔고 노동신문에도 나왔어요. 미안하다고. 아파트를 1년 만에 만세대씩 져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도 은하아파트 53층인데 1년 만에 공사에서 입주까지 이루어졌어요. 그 정도 고층 아파트면 시멘트 양상에도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 김정은이 말하면 해야 돼요. 그럼 김정은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거봐, 내 말이 맞지? 난 신이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민의 안전을 담보로 김정은이 업적 치적을 내세우고, 그게 또 김군옥함, 최연호, 그 다음에 지금 엎어진 구축함이, 그 구축함을 세웠어요. 그 구축함이 엎어지니까 김정은이 불가치 화를 내고 20일 날 엎어졌거든요. 4월. 그때 20일 날 조사단이 가서 보고를 올려요. 왜냐? 현장에서 김정은이 6월 달까지 전원에 있을 때까지는 반드시 복구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단이 뭐라고 보고했느냐? 아, 함이 별로 손상이 안 됐다. 걱정하지 마시라. 2, 3일이면 바로 세운다. 열흘이면 수리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세우는데 거의 10여일 걸렸어요. 그것도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장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수동으로 끈으로 했다는 거예요. 세계사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함이 손상이 없느냐? 아니에요. 함이 어떻게 됐느냐? 이만큼은 선수는 부대에 걸려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다로 가. 이게 최악이에요. 그럼 용골이 비틀어져요. 안에 있는 장비들은 다 염수에 지금 그 손상이 됐을 거고, 그러면 저 함은 폐기 처분해야 돼요. 용골이 비틀어졌으니까 다시 또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직도 세웠는데 반은 이 선수는 걸쳐 있어요. 왜냐, 이 상태에서 수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선수가 부서졌으니까, 대형 도크가 없으니까. 이제 또 이제 아마 기적을 창출했다 하면서 또 이제 전수식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저 함은 실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미 용골이 비틀어졌으니까. 그게 지금 북한의 블랙 코미디예요. 북러 간에는 전반적인 면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지금 북러 간에는 다리도 없어요. 철도, 단선철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서야 그 자동차 교량이, 그것도 왕복 2차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만강역도 이제서야 개건을 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북러 간에는 사실은 관계가 없었다. 2021년의 경우에는 북러 교역이 코로나 시기에 4만 불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주고받을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생긴 거죠. 북한의 무기, 병력, 그 다음에 러시아의 군사기술, 식량, 에너지. 그러나 북러가 이렇게 밀착을 해도
지난해 1월 10,000원이었던 북한 1달러당 북한 원화가 지금 22,000원, 3,000원이에요. 우리 치면 1달러당 한 거의 3,500원, 4,000원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북러가 밀착해도 경제적인 온기는 없는 거죠. 이게 딜레마거든요. 그러나 양측이 필요하니까 온갖 분야에서 관계를 이제 개선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다. 러시아는 산업이 없다. 수출품의 4분의 3이 지하자원이다. 러시아도 제조업은 지금 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초코파이 도시락면이 러시아 국민 음식이 되는 거고 한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러우 전 이후에 한국의 북방 공간 관리 전략, 새로운 북방 정책을 모색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황당한 일들이 좀 벌어졌죠. 뭐냐면 첫 번째 충격은 이제 A-50 조기경보기,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10나라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러시아가 일류신 76 수송기를 개조해서 A-50이라는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A-50 고려항공도 일류신 76이 있어요. 수송기가. 이걸 뚝딱거리더니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레이더물 단 거를 공중에 띄웠어요. 김정은도 들어갔고. 충격이었죠. 우리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P-4A라고 우리가 수입했거든요. 미국에 수입했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을 위상 배열 레이더라는 첨단 레이더를 외부 모양을 봤을 때는 여기에 판치르가 달려 있었거든요. 판치르는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러시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게 최연함에 달려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근접방어 무기도 러시아제 기관포와 똑같은 게이틀링건이 달려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은 5,000톤급 구축함을 설계하고 제조할 능력이 안 돼요. 5,000톤급 구축함을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자체 제조하는 나라는 세계 10나라밖에 안 돼요. 한국도 거기에 들어가죠. 근데 북한이 갑자기 최연함을, 그것도 수직 발사기를 다 달고 있고 위상 배열 레이더까지 북한이 못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세 번째, 갑자기 또 공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어요. 공대공은 미사일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고, 대한민국도 미사일 선진국인 대한민국도 2035년께나 실전 배치를 목표로 KF-21에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공대공 미사일이 없으니까 우리도 미티어 영국에서 수입하다가 달거든요. 그런데 이걸 발사했어요. 자,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신형 구축함, 판치로 달린 거, 그 다음에 공대공, 이거는 북한 기술로는 때려져도 안 돼요. 그래서 100% 러시아가 준 거예요. 뭐 100%라는 건 뭐 99.9%. 다만 성능은 문제죠. 왜냐? 최연호 구축함 두 번째는 자빠졌잖아요. 북한 기술로 안 되는 걸 만드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 알아요? 옛날 노래 있습니다. 북한 기술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근데 어쨌든 흉내는 내고 있거든요. 그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죠. 없는 것보다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기술을 주고 있다. 이미 레드라인을 밟고 있다. 우리를 지금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핵을 가진 김정은이, 푸틴도 핵을 가지고 있지만 못 쓰잖아요. 중요한 건 재래식 전력이잖아요. 핵은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자기 죽기 전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가진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국방력은 경제에 준한다.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라팔 인도께 떨어졌지만 파키스탄이 괴멸적인 데미지를 입었어요. 우리 언론은 잘 보도 안 하는데 바로 경제력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러가 이 위험한 브로맨스가 이제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주는 레드라인을 밟았다. 러시아도 우리 눈치 보죠. 우리 짜증나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북한이 징징대니까 뭔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기술은 아닐 거다. 그러나 북한이 징징대는 거는 가려운 데는 긁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디까지 갈지는 좀 두고 봐야죠.